여러분,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 거기에 대한 시점까지 지금 외국의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바클레이즈, 이 바클레이즈는 11월에 대한민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아예 꼭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콕 집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금리는 0.5%입니다. 그러면서 0.25% 이렇게 퍼센트까지도 직시를 했어요. 적시를 했습니다. 0.25% 인상을 한다. 그래서 0.75%가 된다, 이렇게까지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서 내년 말, 후년 말 2023년 말까지는 1.5%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 바클레이즈만 이렇게 또 한 것도 아니에요. JP 모간, 미국의 투자 회사죠. JP 모간도 마찬가지로 내년 1분기에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예상을 했지만 그 시기를 4분기로 앞당기고 11월 인상 가능성을 아예 찍었습니다. 여기도 11월 인상 가능성. 이게 외국의 기관들이 뭐 한국 경제 상황을 얼마나 알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의 기관들은요, 국내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분석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입김이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만큼 주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못 번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이자가 더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요, 외국계 투자 기관들, 해외 기관들이 분석하는 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즈나 JP 모건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것도 내년 올 11월이라고 아예 적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빠르게. 게다가 2023년까지 1.5%까지 올린다고 이야기하니 이거야말로 충격적이죠. 물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게 바뀌어요. 전망이라는 게 그때 바꾸기도 해요. 뭐 분기별로 바꾼다든가, 대부분 분기별로 바꾸죠. 3개월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계 기관들이 저렇게 11월에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우리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5월에 2.2%입니다. 2.2%.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오를까요? 아마 소비자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에 2.3% 올랐죠. 근데 4월에 생산자 물가가 작년 대비하면 5.6%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3%까지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일시적이라 이야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일시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일시적이 아닌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게다가 돈은 계속 푸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게 여러분 기대효과
기저효과가 좀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저효과가 떨어지는 한 7, 8월 정도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여러분 저는 7, 8월이 가더라도 물가 수준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적어도 연말을 거쳐서 그 이후에까지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은행은요.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잖아요. 아마 7, 8월에 가면 그때 이제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겁니다. 그때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11월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11월에. 그 이후에도 물가가 계속 오른다. 아마 그렇게 되면 계속 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1765조나 됩니다. 이거요. 자칫 잘못하면 터집니다. 지금 GDP보다가 100% 넘게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해 동안 총 생산하는 것보다가 총 생산하는 총액보다가 가계부채가 더 많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부채의 어떤 공포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계부채가 이만큼 많은 데다가 그 속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가 굉장히 큽니다. 803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장사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시간을 더 간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돈 못 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또 가계부채의 부담 이거 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진짜 양날의 칼날인데요. 양날의 칼날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은 어렵다고 하는데 금리까지 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진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워낙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금리 인상은 좀 빨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도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서두르지 않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처지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릴 거고요. 미국보다는 월등하게 빨리 올릴 거예요. 미국보다 늦게 올리지는 분명히 안 할 겁니다. 미국보다 분명히 먼저 올릴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올릴 때는 미국보다 먼저 올리고요. 금리를 내릴 때는 미국보다 먼저 늦게 내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순이니까 지금 11월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늘 말씀을 드리기를 내년 상반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내년 상반기. 그것도 1분기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미국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인데 2분기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2분기 끝에 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분명히 인상되는 조짐이 보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